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포인트는 어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채권 가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해당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소한 다음 몇 분기 동안 채권의 입찰 규모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로 지금 있었던 재무부 장관의 발언 자체가 왜 채권 금리의 하락을 만들어냈는지를 체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를 체크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채권 금리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2024년 옐런 재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 시절에는 단기 채권을 많이 늘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왜 자꾸 단기 채권을 늘리고 있느냐, 장기 채권을 늘려야 된다면서 과거의 옐런 재무부 장관을 크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서 비판을 강하게 했었던 베센트 재무부 장관 후보가 오늘날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오늘날 임명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까지 단기 채권 발행한다고 크게 비판을 했었던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는 단기 채권 줄이고 장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시장에 장기 채권이 많이 풀리게 된다면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 금리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지금 시장이 무서워했던 것보다 그냥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장기 채권을 이제 많이 공급하겠구나 이걸 두려워했었던 게 오늘날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라고 체크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처음으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채권 발행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놀랍게도 장기 채권 발행 안 늘리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장기 채권 발행 안 늘린다고 해가지고 비판을 했었던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제 자기가 재무부 장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이 옐런과 따라서 갈 거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버린 것이죠. 자, 이 모습들을 보자 과거의 시장 참여자들은 야, 장기 채권 많이 풀릴 거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야, 생각보다 장기 채권 발행을 안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보자마자 이거는 대형 호재다라고 하면서 채권을 매수를 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대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이 장기 채권 발행을 늘리지 않았느냐? 이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이자 비용이 부담되는 게 핵심 목표인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금 미국의 채권 프리미엄을 바라보게 되면 0.68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 10년 금리를 분석을 했을 때 이 미국의 10년 금리는 대략적으로 평소보다 대략 0.68%가 비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 10년 채권 금리는 평소보다 거의 0.7%가 비싼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장기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향후에 이 장기 채권 이자 비용으로 오랜 기간 10년 아니면 30년 이 오랜 기간 한 0.7% 정도 비싼 이 금리를 더 내야 된다고요. 즉 핵심 포인트는 뭐다? 지금 장기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더니 지금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이 이자 비용 10년, 30년 동안 누적돼서 지출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평소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하고 싶은 것보다 야, 일단은 이 10년 금리가 지금보다는 떨어지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적어도 지금 채권 금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 금리가 4.5%라면 이거를 한 3.8%까지 낮추고 난 다음에 이다음에 야, 이제는 우리 채권 장기 채권 발행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싶은 거죠. 10년이랑 30년 동안 4.5% 이자를 낼 거를 10년, 30년 동안 3.8% 이자만 낸다면 이자 비용을 상당폭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과정에서 재정적 자우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핵심은 뭐다? 재무부 장관은 지금 미국 장기 금리가 너무 높다는 이 우려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 자체를 낮추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죠. 과연 재무부 장관이 장기 금리를 낮추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낮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뭐냐면요. 그냥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자를 나한테 조금 더 줘.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재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야, 향후에
금리, 채권 금리 조금 더 낮추는 걸 희망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이 채권 프리미엄 자체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건데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채권 프리미엄이 0.7%에서 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들고자 하는 게 이번에 있었던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코멘트였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만들 수 있는 전략들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향후의 방향성과 같은 건데 이번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시장에게 던진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이슈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채권 프리미엄을 낮추고 싶어 한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채권 프리미엄을 낮춰가지고 10년 채권 금리 자체를 낮추는 거죠. 요걸 희망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미국 제조 부흥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마다 달러 약세를 만드는 이걸 최대한 희망을 할 텐데 요걸 하는 거는 미국 10년 금리가 낮아지면 돼요. 미국 10년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달러 가치도 하락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 이슈 있죠. 이 관세 이슈는 협상용 카드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조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조합을 하냐면 자, 지금 트럼프와 재무부 장관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이런 거죠. 미국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한테 미국 채권을 구매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 채권을 다른 나라들이 많이 구매를 하게 된다면 미국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되겠죠. 미국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달러 약세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건 뭐다? 배- 미국이 원하는 금리 하락, 달러 하락이 동시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완성을 하려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 채권을 사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야, 미국 채권 그다지 매력도가 낮아 사기 싫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싫은데 미국 채권 지금 너무 매력도가 없어라고 언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같은 경우에 이 관세는 협상용 카드라고 코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야, 너희들 미국 채권 사주기 싫다고? 그러면 관세 폭탄 먹어라. 이렇게 협상용 방안으로서 이걸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세가 협상용이라고 코멘트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이 원하는 이 방향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관세 카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관세 카드 맞기 싫으면 미국 채권 사라. 요런 식의 방향성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 쪽에서 실제로 미국 채권을 매수를 해주고 미국 금리가 하락하고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됐다고 해보죠. 그럼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전략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야, 에너지 가격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많이 반등하지 않을 거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해결책은 뭐다? 우리 에너지 가격 하락, 규제 완화, 요 포인트로 물가가 상승하는 거 제어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핵심 방향성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해결책이 잘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있는 게 여는 총재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게 이 해결책이 잘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금리를 조금 더 동결할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하는 코멘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향후의 방향성 자체는 지금 위에서 바라보는 이 세 가지 흐름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해결책이 잘 통해야 되는데 이 해결책이 혹시나 안 통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다? 연준에서 금리 우리 동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큰 흐름들을 잡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금리에 대한 방향성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흐름들은 우선은 여기에 있는 해당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반등이 나타날 거냐 안 나타날 거냐 이거는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 이 세 가지 흐름들에서 금리 하락, 달러 하락이 나타날 것이고 이 문제점 부분들에서 만약에 문제점이 부각이 된다면 이때는 금리 상승, 그다음에 달러 상승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단계는 어디다? 일단은 위에 있는 이 여기 단계가 지금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금리가 조금 더 하락하고 달러가 더 하락할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문제점, 이 해당 우려가 부각이 된다면 다시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향성만 바라본다면 일단 위에 있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 방향성을 바라보고 아직까지는
이런 방향성으로 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2차 Q&A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영래포장고부터 해가지고 TJ 계좌,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왜 유동성금법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지들도 제가 개념 파트를 조금 더 중요하게 설명을 했던 게시글들이 있거든요. 해당 게시글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